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밀리의 서재 같이 한번 볼게요. 외형 확대와 수익성 제고 동시에 이룩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. 자, 그 이유가 밀리의 서재가 상장이 그렇게 된지는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. 근데 이 상장 후에도 성장세가 지금까지 좀 꺾이지 않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외형 확대와 더불어서 이 수익성 제고가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이상향인데, 우리 밀리의 서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뤄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24년도 1분기 밀리의 서재의 확정된 실적을 같이 좀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. 많은 분들께서 밀리의 서재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좀 많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렇게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딱 정말 실적만큼 움직이는 주가인가, 이 부분도 궁금해하고 계실 분들 좀 많을 거라고 좀 사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같이 좀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결론적으로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.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단위가 여러분 100만원 단위예요. 100만원 단위, 100만원 단위다라는 것들 염두를 하시고요. 168억 원 기록을 했죠, 매출액.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거의 29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. 당기순이익도 약 27억 원 정도,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168억 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29억 원, 당기순이익 27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였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매출액을 이루고 있는 이 품목들의 비중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전자책 전기구독 부분에서 거의 98.6%, 그냥 100%에 가까운 요런 쪽에 이제 매출에서 요쪽에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였다. 그리고 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전기구독하는 요쪽에서는 0.8%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네요. 자,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. 보시면 이 서비스 매출과 기타 매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자, 요거 아랫부분 먼저 읽어볼게요. 자, 이 보시면 종이책 판매 매출은요 기타 매출의 상품 판매 매출로 집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종이책이다, 그리고 여기가 위쪽이 전자책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2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이 전자책 매출 비중이 약 98.5%, 그리고 23년도엔 98.7%, 그리고 24년도 1분기 때 여러분들 99% 기록을 해주면서 사실상 이 종이책에 있어서의 좀 사업성은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종이책도요 마찬가지로 24년도 1분기 때 매출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22년도 땐 요 비중이 1.5%, 23년도 땐 1.3%, 근데 24년도 1분기 땐 1%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이 전자책 서비스가 이제 독점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요 판매 경로입니다. 판매 경로. 이 판매 경로에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게 뭐냐면요. 자, 우선은 이 B2C라고 해가지고 이 고객한테 직접 판매를 한 것을 의미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밀리의 서재가 이 전자책 전기구독 품목에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 요 매출 비중이 22년도 땐 66%, 그리고 58%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24년도 1분기 땐 거의 50% 턱걸이로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이 B2C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낮아지면 다른 부분에서는 올라오기 마련이겠죠. 그 부분을 보시면요, B2B라고 해서 기업 대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밀리의 서재가 다른 기업한테 판매를 한 그 판매 경로이다. 보시면 8%, 9.4%, 11%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매출 비중, 이 판매 경로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마지막 요 네 번째죠. 세 번째, 이 B2BC라고 해서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유통 과정이다, 판매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었어요. 24%, 31%, 37.9%, 즉 약 38%가량 점점 이 매출 비중이, 판매 경로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요, 우리 밀리의 서재가 여러분들
KT뿐만 아니라 LG U+와도 얘네 요쪽에 이 통신사 요금제와 같이 결합 상품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많이 한다는 거죠. 그거를 여러분들 번들링이라고 부르거든요. 번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번들링 상품 출시가 이제 좀 시장에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B2BC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이 번들링 요쪽 사업 전략이 지금 현재 통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밀리에서제의 분기 실적 추이를 같이 한번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. 우선은 24년도 1분기와 23년도 1분기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액 부분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.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습에서도 이렇게 세 부분 다 Y 대비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. 자, 이 추이로만 이렇게 놓고 이 시간 순서대로 놓고 봤을 때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한 번도 적자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인 외형 확장과 수익성 제고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3년도 1분기부터 2분기, 3분기, 4분기 그리고 24년도 1분기에서 총 5개 분기 동안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산 끊임없이 증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산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. 이 부채까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부채도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 부채가 줄어들었네요. 자,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까지의 부채 비율 중에 가장 낮은, 즉 재무적인 건전성이 가장 좋은 상태가 24년도 1분기 실적이다. 자,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재무적인 건전성을 한 번 더 공고히 다졌다.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관련된 이슈 자료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. 24년도 1분기 매출 전년비 각각 31%, 42% 증가했다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방금 실적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. 자, 이 부분 보시면요.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기업 간 거래 B2B 아까 보고 왔죠. 그래서 이 KT나 LG U+ 등 통신사와의 요금제 번들링 상품 출시에 이 B2BC 매출이 증가를 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호실적에 반영이 되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비 절감 효과 또한 실적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. 이런 내용이고요.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. 누적된 구독자 수도 전년 대비 36% 증가한 750만 명 돌파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한 질적 성장과 더불어서 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집중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밀리에서제의 목표이다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견조한 실적 성장 기반 마련, 요게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또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어찌되었건 이렇게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우리 밀리에서제가 사실 올해 2024년도 들어오면서 1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. 요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웹소설 이슈가 있었습니다. 요 웹소설 시장에도 우리 밀리에서제가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포부들을 공공연하게 밝혔는데 사실 이 웹소설 시장이 그렇게 큰 좀 자금이 막 모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좀 출하가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최근의 주가 흐름의 추이만 놓고 좀 보시면 이때까지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좀 지금 추세로 턴 어라운드는 해줬어요. 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실적입니다. 24년도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우리 아까 이 5개 분기 실적 추이 보고 오셨죠.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더 견조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과거에 비했을 때 요때에 비했을 때 주가 그래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아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 위해서 우선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때 당시 이 웹소설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요 웹소설 시장의 시장적 규모 있죠. 시장의 규모 얼마만큼의 시장인가를 사람들이 좀 잘 몰랐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아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저점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와줬는데 왜 여기까지 상승해 주지는 못하냐?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주가 레벨 있죠. 지금 현재의 주가 레벨에서
우리가 EPS를 활용한 이 PER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PER. 요게 보통 이 전 산업군 평균 대비해서 약 15배에서 한 20배 정도, 요 정도면 뭐 그냥 뭐 적정 PER이다.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밀리의 서재에 현재 EPS 대비해서 이 PER 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60배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지금도 사실 이 주가 레벨은 고평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왜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느냐? 우리가 아까 실적 보고 오셨죠. 점진적으로 더더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이미 이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이다.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누군들 하여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펀더멘탈적인 지표를 좀 이용을 해봤을 때는 PER이 거의 뭐 50에서 60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낮은 PER은 아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가 도모를 하기 위해선 실적이 여러분들 더더더 좋아져야 돼요. 더더 좋아지든가 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을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준다든가 요런 이슈들이 좀 동반이 되어야지 좀 이게 팍팍팍 주가 상승 랠리가 나와줄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당장은 오늘 장에서 이 61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. 가장 최근까지도 좀 저항에 밀렸었던 구간 요 121선 회색깔이죠. 회색깔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저항에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. 그래서 단기적인 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